안녕하세요. 중등용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만들자몽의 대표 조경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충남 지역에 특화된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에 초등 대상으로 초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 바가 있고요. 올해 2020년에는 중등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충남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특화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고요. 기존에 개발된 미세먼지 교육 자료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 주안점을 둔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지식, 현상 대응의 다양한 관점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다뤘다면 저희는 사회, 경제, 문화적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프로그램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에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발견을 토대로 실제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역량을 기초로 미세먼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환경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한 것은 프로그램이 나의 삶과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과 연관을 좀 더 가깝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초등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이 10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가 무엇인가부터 미세먼지를 줄여주세요. 공기정화 식물 기르기, 내가 살고 싶은 집, 우리 학교 미세먼지 지도 그리기, 그 다음에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요. 제한하고 신재생 에너지, 나를 위한 소비 같이 다양한 미세먼지에 관련된 나의 삶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기존 자료에서 저희가 이해한 바는 미세먼지의 이해, 원인, 현상, 대응, 실천 등을 주로 다루며 교육 대상자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올바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의 유해성, 원인 물질, 발생원 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저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미세먼지의 주요 정보 확인 방법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야외 활동을 줄이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들을 알리는 활동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외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실내 공기질 관리이기 때문에 그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공기질 관리 방법과 대응 방법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개발 프로그램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존 프로그램의 추가 확장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저희는 거기서 다루고 있지 않거나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화, 경제 분야와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자체의 문제에서 사회, 문화, 경제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서 나와의 직간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와 관계의 이해입니다. 미세먼지는 결국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의 삶과 지금의 삶과 혹은 미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다룬 것이 바로 이 환경 역량인데요.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환경 역량에 대해서 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개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감수성, 환경 공동체 의식, 성찰 및 통찰 능력,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 환경 정보 활용 능력 등으로 나누어서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자료집을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 프로그램은 저희가 8개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고요. 오늘 이 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목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미세먼지는 인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 지역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남의 미세먼지의 문제는 지식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환경 기준에 대해서 지식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관련된 내용, 이것도 지식 측면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라고 하는 환경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주는 여러 가지 불평등에 대한 사회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발된 프로그램은 총 8가지가 있고요.
간략하게 제목 수준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미세먼지, 두 번째, 충남의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 셋째, 미세먼지의 환경 기준,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다섯째,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여섯째, 미세먼지가 주는 불평등, 일곱 번째,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여덟 번째는 나의 미래와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지금부터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한 그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제목은 충남 미세먼지 환경교육 교재고요. 대상은 중등 대상으로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요. 중등 대상이라고 하면 결국은 중등 이상, 성인까지도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총 8개 프로그램 중에서 1번, 2번, 7번, 8번 프로그램을 제가 맡아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3번, 4번, 5번, 6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조찬희 연구원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조찬희 연구원이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그램, 우리가 생각하는 미세먼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세먼지는 주제는 인식 주제고요. 그 다음에 환경 역량은 환경정보 활용 능력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고 미세먼지가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개별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 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시작하고 실제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인식 조사된 프로그램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어떻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묶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토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중에서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로는 많은 경우에 부정적이고 공포감이 조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소 과도한 공포 조장이나 미디어의 영향 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고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의점 및 참고사항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대개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혹은 과하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거나 혹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내 주변에도 있는데 내 주변의 문제를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실 내 주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여기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체 활동을 보시면 미세먼지의 각자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미세먼지 이미지를 한번 묶어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인식과 주요 정보 출처를 한번 확인해 보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인식의 원인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인식의 변화, 우리가 지금과 같은 미세먼지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활동 평가며 정리 마무리하게 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각자의 이미지를 알아보는 활동은 활동지를 통해서 알아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 느낌을 한번 골라보게 하는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선택한 3가지 느낌의 이유를 한번 적어보게 하고요.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 기억 안 나는 일을 한번 회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을 경우에 아이들이 대부분이 약간 부정적인 측면으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 기억나는 일이 있다 하면은 야외 활동을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마스크를 꼭 써야 돼서 불편했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아이들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칠판이나 이런 곳에 한번 유목화를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 공포 쪽이라든가 혹은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그 무감각이라든가 아니면 불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봐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로 어떤 경향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인식과 주요 정보의 출처를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미세먼지 인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미세먼지에 대해서 유목화를 해봤으면은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한번 토대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뭐 체감한다고 우리나라에 체감한다가 98.2%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체감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정말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과도한가 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혹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여기서 함께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서 주로 다뤄야 될 내용은 기존에 있던 자료를 잘 보면서 비판적으로 그 자료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세먼지 자료를 주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에 대해서 활동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에 대해서 제가 1차로 조사를 해본 바에는 많은 아이들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많이 안다. 혹은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인식의 원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미세먼지의 요인 분석,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봤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주로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 그리고 많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정보 출처에서 다루는 미세먼지 이미지들이 주로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매체에서 고등어가 실내 미세먼지의 주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어느 나라 지금 중국의 영향이 지금 저렇게 큰데 지금 고작 고등어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느냐라고 해서 비웃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다룰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뉘앙스로 전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뉘앙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어떻게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중국이 더 큰데 지금 고등어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실내 공기질도 중요한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중국 얘기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혹은 산업만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시간에서는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런 휴대폰 어플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휴대폰 어플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도에서 표시가 된다거나 최악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이미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인식의 변화는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정보의 비판적 수용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취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정보가 주요하게 다루는 곳에서만 독점하고 그것들을 일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 혹은 너무나 쉽게 조작된 정보에게 또 혹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미지화 그리고 이미지화된 여러 가지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삶에서 연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경각심을 일으키는 자료들이 많고요.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과하게 부정을 하거나 혹은 굉장히 협소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이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정말로 어디가 문제인지 원인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활동으로 활동 소감 및 대응을 강조하면서 활동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충남의 미세먼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미세먼지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시간인데요. 주제는 지식 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 역량은 성찰, 통찰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 그 다음에 환경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요. 우리 지역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알아가는 활동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1차, 그 다음은 2차 발생 원도 있다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국내 요인의 경우도 지역별로 미세먼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알아보게 됩니다. 결국 미세먼지는 어느 하나의 영향이 아니라 시기별, 지역별, 원인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충남 지역의 특징으로 중국과 인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및 대단위 공단 등이 위치해서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향후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점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의한 요인도 많지만 국내 요인도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 그리고 충남의 경우 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지역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요 요인이 화력발전소는 지역 에너지 공급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에너지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요. 특정 지역의 문제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임을 알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본 프로그램에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전체 활동은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는 시간이 있고요.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과 원인,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 원인별 대책을 알아가고 미세먼지 발생원과 대응 방안을 함께 생각하며 정리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우선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함께 보고 1차 미세먼지 발생과 2차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자료를 통해서 그걸 정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사 자료, 이런 과학적인 분석 자료를 토대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충청남도 대기 오염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우리 지역이 미세먼지에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유출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원인 물질뿐만 아니라 2차 원인 물질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충남의 미세먼지 발생과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인데요.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남의 화력발전소의 배치 현황,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 현황, 그리고 또 다른 장미로는 충남 대기오염 물질 지역별, 다른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 충남 화력발전소 미세먼지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지역 혹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충남의 미세먼지 대책을 알아보기 있는데요.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서 미세먼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공공분야 미세먼지 8대 전략이라고 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현재 나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방안을 제시해보는 활동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안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 소감 및 미세먼지 문제의 연결점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본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조찬희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인데요. 미세먼지의 환경 기준이라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지식 부분이고요. 환경 역량으로는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에 대해서 좀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우리 동네 미세먼지의 수준을 이해하거나 그리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 사회, 경제가 얽혀 있음을 이해하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쉽게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학교에 가면 학교에는 미세먼지 기둥이 세워져 있죠. 거기에서 뭐 좋고 나쁨을 알려주고요. 또 도로에 운전을 할 때도 미세먼지 기준을 알려주는 전광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친숙하게 환경 기준을 알게 되고요. 근데 그러면 환경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정말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행정적인 목표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수 조건이긴 하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 국가가 환경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왜 충분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 오염의 현황과 그리고 국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리고 국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그리고 국가가 아무래도 환경 기준이 설정이 되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목표로 환경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 정책 그리고 그 미세먼지 환경 기준 외에 다른 환경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전체 활동은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의 차이를 알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미세먼지 그래프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관점을 늘리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해성이라는 내용과 유해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다양한 환경 기준을 살펴보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환경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을 좀 아이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물을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가 지금 만약에 갈증을 느낀다면 어느 정도의 물을 마시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는 저마다 기준이 다를 거죠. 나는 아까 물을 마셨기 때문에 물을 먹기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나는 지금 목이 너무 마르기 때문에 5번 아주 가득 찬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가 처해 있는 자기의 생각,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장을 보면 이거는 지금 물에 클립을 올린 거죠. 그 클립을 올렸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클립을 올렸을 때 이게 물이 넘칠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건 정해져 있는 거죠. 클립을 몇 개 정도, 지금 5개 올라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8개, 9개를 올렸을 때 물이 넘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관식으로 내가 9개면 물이 넘칠 거야. 10개면 물이 넘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8개가 됐을 때 클립의 무게에 의해서 물이 넘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의 차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의 문자나 안내를 받은 경험을 그러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평상시에 문자로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을 때 이걸 보고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밖을 보면서 미세먼지가 심한가? 안 심한가? 이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죠. 그 판단의 기준에 환경 기준이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예보가 저희는 지금 충남이니까 충남 상황을 보면은 다른 곳에 비해서 예보가 되게 자주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기준에 대해서 좀 볼 때 우리 왜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환경 예보가 많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측정소를 알아보고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가 어떠했는지 실제로 알아보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와 있는 활동 자료 1번과 참고 자료 1번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미세먼지 만들기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을 좀 해야 합니다. 에어코리아 사이트라는 곳에 가서요. 실시간 자료 조회라는 것을 클릭을 하고 우리 동네 대기 정보라는 곳에서 지역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날짜, 이왕이면 좀 근처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하루 동안의 수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참고 자료 중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측정 예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가서 미리 볼 수가 어렵다면 그렇게 미리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날짜를 보면, 시간을 보시면 24부터 1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1시부터 생각을 하고 24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가까운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코리아에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좀 더 편하게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게 지금 활동지를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활동지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와 낮을 때, 그리고 미세먼지 기준을 제시했고 거기에 높은 때와 낮은 때를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관점 늘리기는 미세먼지 기준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위해성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해성은 얼마나 그 대기 오염 물질이 유해한 것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큼 노출되고 그 노출 농도가 얼마큼 높은가에 따라서 유해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시와 한적한 시골, 어느 곳이 미세먼지가 더 유해성이 높을까요? 당연하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다른 인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해성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유해성이 높은 지역을 알 수 있지만 공장이 밀집돼 있거나 공장과 멀리 떨어진 곳, 여기는 노출 농도는 낮을 테고 노출 시간은 거의 지금 제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겠지만 유해성 측면에서는 저기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 더 높기 때문에 유해성이 더 높겠죠. 그런 식으로 노출 시간과 노출 농도에 따라서 유해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점이 지금 WTO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 기준과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데이터가 지금 PPT에서 보이지 않는데요. 권고 기준, 잠정 목표 밑에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WTO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 기준에 권고 기준을 아예 처음부터 우리나라 환경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거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TO에서도 이걸 권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그 목표로 지금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잠정 목표 1, 2, 3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잘 맞춰봐라 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밑에서 환경 기준이 그래서 국내는 PM2.5는 24시간 35로 그리고 PM10은 24시간 100으로 해가지고 잠정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좀 있죠. 2018년도에 환경 기준이 저희 나라가 되게 강화가 됐습니다.
특히 PM2.5가 강화가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PM2.5가 인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의 상황상 PM2.5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환경 기준이 바뀐 거죠. 이 환경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같은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런 식으로 환경 미세먼지 예보의 등급별 일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이 환경 예보나 예보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더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그러기 전에 그러면 국가는 이렇게 환경 기준을 설정을 했다면 충남의 상황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환경 기준이 세워져 있다면 충남은 그 환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황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국가의 환경 기준을 바탕으로 충남의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하게 정책이 피고 다른 환경 기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충남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다른 오염원이 있는데 그 오염원을 잡기 위해서 배출 허용 기준이나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PM2.5는 2012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진행이 됐고요. 그 전에는 PM2.5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환경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환경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많이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PM2.5에 대한 환경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2018년도에 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 강화됨으로써 다른 환경 기준에도 영향을 미쳤죠. 자, 예시를 든 게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 규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2020년도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미세먼지 PM2.5 실내 공기질에서도 PM2.5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극히 인간의 활동으로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환경 문제, 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크게 받아들일수록 그거에 대한 요구,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요구를 국가한테 할수록 국가는 그거를 의제로 설정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환경 기준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으로 미세먼지와 환경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주제는 지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환경 역량은 다음과 같고 학습 목표는 미세먼지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표어를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미세먼지는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는 문제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감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은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많이 심화되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하게 되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에 대한 수업을 좀 더 진행하신 뒤에 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활동은 미세먼지 통합적 관점을 이해하고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마인드맵 분석하고 해시태그와 표어를 고안하고 그다음에 정리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교재 보시면서 하고 계시죠? 우선 미세먼지 통합적 관점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이라는
동영상을 보고 그거를 갖고 글을 쓰게 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은 되게 활동지는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바로 주게 되면 아이들은 분명 뭐를 대체 하라는 건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단이나 아니면은 모든별로 교사가 핵심 키워드를 정리를 해서 너는 이 동영상에서 과거나 아니면 과거 사건이나 아니면 미세먼지의 원인이나 아니면 미세먼지의 종류나 아니면 대책 이런 거를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그 부분을 정리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이들이 좀 더 동영상을 볼 때 편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거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도울 수 있게 제가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엑스마인드 AS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게 마인드맵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되게 무료라서 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선 적어놨고요. 미세먼지 마인드맵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정리한 부분에서 더 확장해서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인드맵으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앞에서 보여줬던 미세먼지와 뒤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맵을 분석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찾는 마인드맵을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사실 앞에서 보여줬던 미세먼지 마인드맵과 그리고 기후변화 마인드맵의 공통적인 단어를 우선 찾아보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가 영향을 연관이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그린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드뉴스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가 영향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 미세먼지가 연관성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이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학습하는 시간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해시태그와 표어를 만들기를 제안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덕분에 챌린지가 되게 많이 이제 나왔었죠. 그거와 비슷하게 동일한 단어를 앞에 씀으로써 홍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이 프로그램을 해시태그와 표어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프로그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환경권과 미세먼지를 좀 연결시키고자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주제 부분은 인식이고요. 환경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이거는 좀 더 과거로 가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미세먼지가 과거에는 없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의 과거로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도 산업혁명, 자본주의 등 미세먼지 발생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환경권의 의미와 미세먼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환경복지와 환경정의로 국가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무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우선 180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갑니다. 이때 되게 환경 오염 문제가 되게 심각했던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런던 스모그 사건이 이때 일어났죠. 그 산업화로 인해서 우선 경제적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얘기하는 거는 자유경제 체제라는 건데요. 자유경제 체제에서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가는 언제든지 자신의 자본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능력이 된다면 하라 이건데 이때 타인과 타인의 기본권이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런던 스모거 사건을 갖고 좀 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이게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으로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다차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헌법과 기본법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과거의 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법에서 과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런던 스모건 사건과 기본권이 충돌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국가의 책무는 무엇이고 그리고 개인이 할 의무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경우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유해한 가스를 흡입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처럼 공기는 표에서 보신 것처럼 3분이면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3분이면 목숨이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재라고 생각했던 공기가 만약에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한테는 이거를 피해를 받았으니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게 바로 환경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부변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의미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는 헌법과 그리고 활동자료 1,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참고자료에는 되게 헌법의 분량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권에 대한 설명 부분을 발췌해서 제안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지금 이 헌법 내용을 읽으면서 옆에 있는 활동지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의미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위한 표로 되어 있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러면 이 기본권을 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굴뚝을 청소하는 아이, 제가 지금 활동지에는 데이비드라는 이름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에 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일 돈을 받고 매캐한 공기를 마실까? 아니면 돈을 받지 않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까? 어느 부분을 여러분이라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되게 이렇게 되면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얼마만큼의 돈을 줄 건데? 혹은 얼마나 해로운 공기인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위를 선택할지 아래를 선택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비드는 그런 걸 알고 선택했을까요? 자, 굴뚝을 청소하는 아이의 기본권을 대한 설명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거의 소설을 쓴 것처럼 작성을 했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자료를 통합해서 이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은 이 아이의 처한 상황을 읽어보고, 학생들은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기본권이 어느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영국의 굴뚝이 왜 아이들을 활동하게 됐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좁은 굴뚝을 청소할 수 있는 아이가 어린아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수히 이제 환경적인 상황도 있지만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 되게 이 아이를 굴뚝으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아이가 많이 발생해서 그 사고로 죽자,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아동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대안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굴뚝을 청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왜소한 하층민한테 다시 이제 성인이 됐으나 왜소한 하층민한테 다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굴뚝 청소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굴뚝은 되게 런던의 산업혁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물일 거죠. 그 굴뚝을 청소를 잘 안 해서 스모거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런던에서 열심히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찌됐던 런던 스모그가 발생을 했죠. 그 기후가 정체되고 뭐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활동지로 제안을 했고요. 이 활동지를 지으면서 이게 인간 활동의 기반인지 아니면 자연 활동의 기반인지를 아이들이 적어보고 런던 스모그가 과연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 라는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런던 스모그 사건이 대체 국가가 책임이 있는지 혹은 기업인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그 시대의 피해자라면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을 받고 책임을 묻고 내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선 갖고요. 그리고 국가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국가라면은 우선 자본가한테 강력한 규제를 할 수도 있고요.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지 않을 경우 그 시설을 무작정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당근같이 채찍을 줬으면 당근처럼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면 우리가 국가에서 얼마큼 보조를 할 수도 있고 또 친환경 원료 사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기업과 국가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근데 런던 스모그 사건도 기업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벌려면은 공기를 오염시킨 만큼 그 공기를 흡입한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런던 스모그가 되면서 그렇게 청정 대기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으나 문제는 진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구제, 보상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별로 이제 미흡했다라는 점에서는 시사점이 있는 거죠. 자, 자본주의 앞에서 말한 산업혁명, 뭐 자유경제체제 이런 것이 다 자유본주의의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고도의 번영과 발달을 가져다 왔습니다. 근데 자본주의의 단점은 대규모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국가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UN 인권이사회에서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책무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국가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개인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겠죠. 개인도 미세먼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게을리하지 않고 국가의 책무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도 마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프로그램 미세먼지가 주는 불평등입니다. 이거는 환경 불평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인데요. 우선 주제는 태도에 대한 거고요. 미세먼지 사례로 환경 약자와 환경 불평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학습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모든 계층에게 동일한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닌데 어떤 이유로 이제 환경 약자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환경 약자가 왜 미세먼지 취약 계층까지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유의점이 참고사항의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취약 계층은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을 뿐 아니라 또 그런 사람일수록 다음 세대에 또 그것이 세습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불평등을 주는지를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활동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우선 유치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환경 불평등을 맞추고 이건 놀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룰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해석이 많이 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로 발생한 환경 불평등 현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7번째 프로그램에서 환경 불평등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내용을 좀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뒤에 프로그램에서 좀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 화면, 여기서 화면을 보시면 줄넘기를 하는 아이가 있고요. 옆에서 지금 응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농도로 지금 이 시간에 미세먼지가 나쁨이라면 어떤 아이한테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그리고 옆에서 응원하는 아이가 있고요. 옆에서 응원을 하는데요. 그 아이는 천식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가 더 영향을 더 크게 받을까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미세먼지가 주는 불평등 내용은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처해 있는 아이가 있다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친구를 계속 쳐다보거나 놀리거나 이러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환경불평등 개념을 우선 이해를 하는데요. 우선 환경불평등은 환경을 매개로 특정 사회계층에 겪는 불평등을 말합니다. 그 환경 정의는 이런 불평등이 없이 평등하게 보호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 다음 프로그램에서 환경 불평등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미세먼지로 인한 구체적인 상황을 갖고 놀이를 합니다. 대상에 따라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을 찾아내는 활동인데요. 우선 준비하기는 지금 앞에서 칠판 앞에 의자 4개나 6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학습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설정하는 나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인원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선생님이 활동지를 중간에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만드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인원수에 따라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 취약하지 않은 계층 이렇게 극단적으로 2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계층을 좀 더 세분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대표자는 자신의 상한 카드에 음영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읽어가면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대표자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요. 학습자는 활동 자료에서 그 학습자가 말한 부분을, 그러니까 앞에 대표자가 말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뭐 4명이라면 4명 중에 가장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활동 자료는 미세먼지 환경 불평등 맞추기, 그리고 참고 자료로 미세먼지 환경 불평등 상한 카드 음영 표시 요령이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앞에서 이게 미세먼지 환경 불평등 상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표로 앞에 나와가지고 받는 것이 이거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음영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걸 표시하는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상은 제가 일반인, 유아, 노인, 천식 환자로 나눴고요. 그 상황은 차단과 노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잘 차단한다. 꼭 고소득자가,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차단을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미세먼지 차단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고소득자다. 미세먼지에 잘 노출되는 사람일수록 저소득자다라는 거를 우선 단순하게 설정을 하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8명을 세울지 아니면 4명을 세울지는 선생님들이 그냥 그 프로그램의 학습자의 인원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을 보시면 좀 2번, 3번이 제가 좀 굵은 글씨 볼드 처리했죠. 음영은 경제적, 지리적, 정보 불평등의 최소 하나의 정보에 선택하여 표시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음영은 동일한 내용으로 차단 아니면 노출을 선택해서 표시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경제적 불평등과 지리적 불평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항목 중에 하나를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노출과 차단을 같이 음영을 표시하면 잘한 사례는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예시예요. 이런 식으로 노출하면 노출만. 왜냐하면 일반 마스크는 자주 쓰지만 바꾸지 않는다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쓴다는 거는 행동이 상호 중첩되는 거죠. 그래서 글 자리를 꼭 두 개를 같이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 점수 계산을 하는데 우선 차단은 0점입니다. 잘 막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영향을 안 받았다 생각을 하고 노출은 1점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 제외합니다. 일반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아, 노인, 천식 환자에 대해서는 노출됐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1점을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지금 마스크를 살 여력이 없어 마스크를 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노출인 거죠.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표시를 하고요. 1점이 되는 거고요. 유아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유아는 플러스 1점을 한다고 했으니까 항목별 2점이 플러스 되고 유아는 지금 다른 유아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차단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0점입니다. 이 점을 좀 더 숙지해서 활동지를 직접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대표로 발표를 하는 친구가 있고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친구가 있고 나머지 청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환경 미세먼지, 환경 불평등이라는 카드를 받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황이 쭉 열거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차단인지 아니면은 노출인지에 대한 설명이 잘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아이들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게 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표시를 잘 안 해놨고요. 상황은 최대 6명을 제시했기 때문에 6명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일반 마스크를 쓰지만 자주 바꾸지 않는다라고 A가 말했다면 여기에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최종적으로 총점에 나온 거를 애들이 계산하는 거죠. 그 총점을 계산을 가지고 가장 취약한 계층은 누구이고 왜 그렇게 선정하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 자, 앞에서 이제 4명 내지 6명의 친구들이 발표를 한다고 했죠. 거기에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건강 상태는 폐활량이 높아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하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상황에 처해 있어. 미세먼지를 쓰지만 자주 바꾸지 않는다. 공기청정기가 없다. 아프더라도 병원비가 비싸서 자주 갈 수 없다. 주변에 숲과 공원이 있고 공장이 없으며 차량 이동이 적어 청정하다. 미세먼지 알람을 받을 정보기기가 없다. 이런 걸 표시를 하고 애들이 그걸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전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앞에서 말한 친구가 이 상황을 찾아서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지금 점수 계산을 해볼까요? 몇 점일까요? 되고 계신가요? 한번 보십시오. 네, 답은 바로 8점입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는 폐활량이 높고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한다는 거죠. 이건 영유아의 특징입니다. 다른 성인보다 폐활량이 높은 대상이 영유아인데요. 그 친구들이 아까 영유아일 경우에는 플러스 2점을 주는 거죠. 노출인 경우에. 그래서 하나, 둘, 셋, 4가지 항목 해가지고 8점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제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거 다시 냈겠습니다. 노인입니다. 폐활량이 낮고 심장 영역이 떨어져 적은 먼지에도 산소 부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건강 상태고요.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과 지금 여러 가지 불평등 상황이 온 거죠.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음영 표시하지 않고 지금 노출에만 표현이 됩니다. 이분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을 살 여력, 마스크를 살 여력도 없고 그리고 꼭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도 자주 못 가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점수는 14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황을 극단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상황도 있지만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분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노인입니다. 똑같은 노인이지만 이분은 차단에 엄청나게 많고 마지막에 지금 보시면 온 우주가 도와주는 것처럼 마스크도 사고 그리고 집도 좋습니다. 환기 시스템을 다 갖춘 집인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병원에도 자주 갑니다. 이런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문자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폴더폰 써요. 그래서 미세먼지 알람을 받을 정보기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점수가 2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분은 똑같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차단을 잘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미세먼지 환경 불평등은 앞에서 4명 내지 6명의 설정을 해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했을 때 그걸 다 표시를 하고요. 그 점수에 따라서 취약계층이 누군고, 그 친구가 과연 유할지 노인일지 뭐 이런 거 다 구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앞에서 말한 기저질환이 없고 평상시에 건강 상태가 누구고 폐활량이 높고 이런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게 유아의 특징일까? 아니면 노인의 특징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이게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보면서 이걸 같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결과를 살펴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약자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동일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1번부터 5번까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지금 사회적 약자고요. 빨간색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해보고 이 과정을 그러면 아이들하고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선생님도 직접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답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요. 거의 뭐 비슷하게 이제 사회적 약자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동일하게 가고 있죠. 지금 보면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벌써 이제 일명 미세먼지 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요괴 작업자와 교통시설 관리자가 포함되면서 사실 사회적 약자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놀이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게 실제인가? 현실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미세먼지랑 환경 불평등 현황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보면서 애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달직수가 높다라는 것은 주거 환경에 낙후되고 무주택자나 저학년층이 많이 산다라는 뜻이고 그에 따라서 보시면 지금 박탈지수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이렇게 잘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불평등한 상황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자료. 이게 충남 자료, 이게 충남 미세먼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남 자료를 놓고 싶었는데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걸 찾는 분이 계신다면 같이 공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상황만 그런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백인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노출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인종은 좀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배출은 덜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미세먼지가 아동과 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세먼지가 취약계층한테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생각까지 해야겠죠. 대안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미세먼지로 불평등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제 만약에 취약계층을 뭐 미세먼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취약지구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뒤에 있는 미세먼지와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했다면 이걸 더 술술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순서대로 만약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가볍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충남은 지금 이렇게 오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
그럼 너희들은 여기를 취약지구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집, 우리 근처,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 뭐 영유아가 뭐 자주 있는 곳인가? 아니면 뭐 아동복지 시설이 뭐 밀집돼 있다거나 뭐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도 취약지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는 앞에 수업을 바탕으로 아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충남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석탄 화력발전소 인근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거기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보급해주는 사업을 최근에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해결 방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뭐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게 있는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걸 뭐 참고적으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제안으로 제시했던 것들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환경 정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환경 정의를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로 나누어 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마무리하면서 활동을 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극단적으로 최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생충 영화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을 비교하면서 시작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앞에서 활동한 내용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업을 마무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대응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대응이고요. 환경 역량은 환경 공동체 의식,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능력, 그리고 환경 정보 활용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대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대응 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실행해 본다는 점입니다. 활동은 미세먼지와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대응의 한 방법인 미세먼지와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피아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마피아 게임으로 약간의 룰을 변경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게 되고 이 마피아 게임을 토대로 정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선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마스크가 우리가 활용하면서 어떤 점에서 활용을 하게 되고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서 얘네가 막아주는지 그 마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 나오는 이유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아니라 미세먼지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저감 조치, 저감 사업 기반 시설 확충, 지원 사업 확대, 민간 산업 공동 대응 협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정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읽어보는 반응이 이런 건 왜 해요? 라고 하는 반응도 있고 이거는 필요해요? 라고 하는 반응도 있고 왜 이런 건 없어요? 라고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반응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다양한 입장을 다 고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반응을 토대로 지금 마피아 게임을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마피아 게임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이 과연 어떤 집단에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지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피아 게임을 해보신 분 경험도 있고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중학생 아이들에게 마피아 게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어몽어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도 일종의 마피아 게임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마피아 게임 하자 하면은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피아 게임은 기본적으로 기본 룰에서 약간의 변화된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피아 게임의 주안점은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딜 가나 이 마피아 게임은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사회자의 역할은 마피아 게임은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본 룰을 숙지하고 변형 룰에 대해서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형 룰에 대한 이해인데요. 본 프로그램에서는 원래 마피아 게임에서는 밤, 낮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존재하는데 본 변형 룰에서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마피아의 활동이 다름을 이해합니다. 즉 여기서의 마피아는 미세먼지 발생 원으로 정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시민도 일반 그냥 동일한 시민이 아니고 일반인, 어린이, 노인, 환자, 산모 등으로 나뉘고 계층에 따라서 본인이 버틸 수 있는 그 마피아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버틸 수 있는 그 라이프 게이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마피아의 게임에서 있는 위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임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다 이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참가자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사회자는 이미 뽑혀 있고요. 사회자를 학생 중에서 뽑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변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사회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모두는 고개를 숙이고 사회자는 각 역할을 할 사람들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사회자는 미세먼지들이 눈을 뜨고 서로 확인하게 하는데요. 처음에 미세먼지를 뽑게 되겠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뺀 나머지는 시민이고 사회자는 전체에게 미세먼지가 몇 명인지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도 밤과 낮 턴이 존재하는데요. 밤낮을 번갈아 가며 역할을 따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시작은 밤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밤 턴이 오면은 참가자 전원은 머리를 숙입니다. 아까 처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다 머리를 이제 숙이고 시작을 하게 되겠죠. 누가 마피아인지 혹은 마피아가 누구를 지목을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됩니다. 또 이때 모든 참가자가 바닥이나 책상을 치도록 합니다. 약간의 소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일어나거나 가리거나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미세먼지가 밤에 활동하는데 소리를 내도 쉽게 들키지 않도록 하고 미세먼지들은 모두 고개를 들고 시민을 하나씩 고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동시에 한 사람을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미세먼지의 활동이 끝난 뒤에 미세먼지도 고개를 숙이고 사회자는 의사의 고개를 들게 해서 누구를 치료할 것인지 지목하게 됩니다. 이로써 밤턴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의사가 자기가 되면은 본인을 치료하더라고요. 네. 이건 의사의 역할이 재밌는데 이거는 거기서 재미 요소로 잘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낮턴이 되고 사회자는 모두 고개를 들게 하고 미세먼지로 인해 아픈 사람들을 알립니다. 낮턴에는 모든 참가자가 미세먼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미세먼지 한 명을 고르는데요. 시민이 최종적으로 지목한 자가 미세먼지가 맞으면 그 사람은 밤에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낮 활동엔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룰과 좀 다른 점입니다. 사회자는 그 사람이 미세먼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리지 않습니다. 또한 다 같이 합의해서 필요한 정책을 하나를 골라내는데 한 번 쓴 정책은 모든 정책을 사용하고 난 뒤까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정책이라고 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인데요. 그 미세먼지의 다양한 정책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은 특정 대상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여기서의 또 변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자는 두 번째 밤부터 밤이 시작하기 전 미세먼지 주머니에서 기상 상황을 고르고 모두에게 알린 뒤 칠판에 미세먼지의 강약을 표시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기가 정체된다거나 혹은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거나 어떤 특정한 대기 상태가 지속됐을 때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찬바람이 많이 내려올 때 미세먼지가 쉽게 내려가고 이런 기상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이 게임에도 그 룰이 적용이 됩니다. 낮턴은 종료가 되고요. 밤턴이 오면 정책과 기상 상황을 모두 적용해서 기상 상황에 따라 힘이 강해진 미세먼지는 2명을 지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나머지는 1명씩 고르고 단 한 명에게 여기서도 한 명에게 한 명에게 2번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미세먼지 마피아 게임에서 기상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은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다던가, 그래서 적용사항은 모든 미세먼지 이외가 지목 가능하다. 겨울이 되어 난방을 하는데 에너지 사용이 증가해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했다. 석탄 화력 발전소 2회 지속 가능. 그러니까 미세먼지 중에서 나는 석탄 화력 발전소인 친구는 2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모든 미세먼지가 2회 지목 가능.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 마피아 게임의 기상 상황은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적용 사항은 다 차등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룰과 변형 룰을 적용한 마피아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밤턴과 낮턴의 이제 차이를 잘못 오인할 경우에 학생들이 밤에만 미세먼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에 대한 국한된 내용이고 미세먼지에 대한 실제 적용,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는 게 밤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이거는 아님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을 평가하기라는 것은 마피아 게임 이후에 소감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적용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내용인데요. 미세먼지 마피아 게임 소감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대기가 정체됐다거나 혹은 미세먼지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2명씩 할 수 있다던가 거기에 내가 당했다던가. 그리고 정책을 평가하기인데 여러 원인에 대한 대응 정책도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정책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그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정책 또한 너무 넓은 범위에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책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보고 마피아 게임에 적용해보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 게임을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정책을 제안해보는 시간입니다. 미세먼지 정책 제안이라고 하면은 내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는데 이거는 1번 프로그램에서 했던 내용과 조금 중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불편 사항이 있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목숨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한 것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내 불편 사항을 어떻게 정책을 통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다 같이 제안해 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한 제안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 이 두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8번 나의 미래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수업입니다. 주제는 대응으로 되어 있고요. 환경 역량은 성찰, 통찰 능력, 환경 정보 활용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미세먼지가 나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장래 나의 미래와 미세먼지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미세먼지에 의해서 바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불확실하지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미세먼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한번 다시 뒤엎어 놨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 혹은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다 함께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와 슬기로운 대처를 경험하기 위해서 시작은 보드게임으로 시작을 하고요.
관심을 유도하고 본 과정을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생각해 보면 미세먼지를 단지 현재의 불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과 대처해 나가야 하는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본 프로그램에서 주안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은 그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경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 학생들의 미묘한 감정에 대한 감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학생이 장래 희망 얘기를 했더니 누군가 어떤 다른 친구가 비꼰다든가 비웃는다든가 그런 경우를 적지 않게 봐왔기 때문에 이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선생님께서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될 것 같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요인을 여기다가 추가를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잘 될 것 같은 직업 이야기 해보기, 미래에 사라질 것 같은 직업 이야기 해보기, 미래에 꼭 필요한 직업 이야기 해보기 등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처음에는 보드게임을 하는데요. 스트림스라고 하는 보드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스트림스 보드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유도를 하고요. 미래의 불확실성과 거기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미래 직업 이야기하기, 그다음에 정리한 장래 희망에 미세먼지라는 변수를 추가해 보는 것, 그다음에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가 바꾼 우리의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본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스 보드게임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 명이서 인원수 제한이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천을 했고요. 스트림스 보드게임에 대한 이 설명 자료는 특정 회사긴 하지만 행복한 바오밥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게임 준비는 각 워크시트 한 장씩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소모품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일, 여기 숫자 타일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타일 블럭, 숫자 타일을 올려놓을 수 있는 빙고판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한 페이지가 더 넘어갔네요. 네, 게임 진행은 타일을 한 개씩 뽑아서 모두에게 보여주고 타일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놓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워크시트 칸 중에서 이게 20개의 빈칸이 있는데요. 만약에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를 해당한 원하는 곳에다 아무 곳에다 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안점은 이게 오름차순으로 갈 경우에 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오름차순으로 1, 2, 3, 4, 5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순서가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숫자를 본인이 생각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되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끊기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 그래서 오름차순에 이어지는 숫자가 많을수록 점수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타일 거치대에서 타일을 뽑는데 현장에서 하실 경우에 학생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이 뽑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의 불확실성도 결국에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말을 좀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뽑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20개를 모두 뽑고 나면은 학생들이 각자 나온 숫자를 이렇게 줄줄이 다 쓰게 되는데요. 인접한 같은 숫자도 오름차순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숫자는 1에서 10, 11에서 19가 2세트, 20에서 30이 한 세트, 그 다음에 별, 아무 곳에나 둘 수 있는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별은 원하는 숫자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게임은 타일 20개를 뽑고 나면 무조건 종료가 됩니다. 그 워크시트에 20개 숫자를 모두 기록하면 게임이 종료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2장씩 넘어갈까?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점수 계산인데요. 오름차순이 끝날 때 구간 나누기, 구간별 점수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1, 3, 6, 7, 9, 11, 14, 별 14.
그런 다음에 여기가 13으로 이어지죠. 그럼 요금차순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을 이었단 말이죠. 그럼 9칸 20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칸. 5칸이면 7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6칸이면 9점. 이렇게 해서 총 합계 점수를 여기다 쓰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1부터 20까지 전부 다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2칸, 3칸씩 계속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점수 숫자 타일이 나와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천차만별로 갈리겠죠. 그래서 게임의 전체 흐름을 보시면 워크시트를 한 장씩 받고 숫자 타일을 뽑고 원하는 칸에 쓰고 20칸을 모두 체험 종료하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확실한 미래와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는데요. 스트림스 게임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같은 숫자를 토대로 진행하는데 결과는 다 다른 이유가 뭘까?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미세먼지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이 게임을 토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타일을 꺼냈을 때 학생들이 직접 꺼냈으면은 그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은 본인들이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도 곁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2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번 해가지고 감을 잡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좀 덜 억울하겠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포함된 미래의 직업 이야기 하기인데요. 자, 활동지 2일에 미세먼지 변수 다시 하겠습니다. 자꾸 2페이지가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래의 직업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장래 희망과 미래의 인기 직업, 비인기 직업 등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본인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의사항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뭐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약간 분위기가 안 좋다 하면은 그냥 정리만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미래 장래 희망은 무엇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이거는 활동 2일 내용이고요.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인기 있을 것 같은지 어떤 직업이 인기가 없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에는 활동 1 내용에 미세먼지 변수를 놓고 한번 수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장래 희망이 미세먼지에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받는다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미래에 인기 있을 것 같은 직업, 인기 없을 것 같은 직업도 미세먼지를 한 변수를 넣어보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여기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세먼지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코로나 같이 지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한번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총 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각 현장에서는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은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집에 보시면 자세하게 활동 내용 및 활동 자료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고 현장에서 적절하게 수정 보완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보드게임이라든가 마피아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선생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숙지하고 가셔야지 현장에서 적용하시기가 쉬울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선생님께서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난 뒤에 선생님들이 즐거우시고 난 뒤에 현장에서 학생들과 같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남의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 중등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